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세 아이텍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공시한 3분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보시면 지금 자산 총계가 20년 대비 증가했죠. 488억 원 이렇게 잡혔고요. 주요 자산 구성 보시면 유형자산 33%로 162억 원,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 23%로 지금 11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당기손익 금융자산이 19%로 92억 원, 이렇게 포진을 해어 있고요. 매출채권 13% 순으로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변동으로는 금융자산 당기손익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265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줄었고요. 유형자산의 증가 49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금융자산 당기손익 보시면 기타 금융상품이 줄었죠.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은 다소 늘었습니다. 투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미비하게 줄어든 것을 봐서는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음 유형자산 보시게 되면 건설 중인 자산 95억 원 취득 등을 포함해서 162억 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기업의 이제 사업 분야가 인공지능 AI죠. 빅데이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토지 건물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의 성격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위세 아이텍의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되는 건데요. 자산의 구성이 카펙스죠. 유형자산 위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 부분을 고려한다면 연구 개발이라든지 인적 자원이 결국 기업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 보시면 237억 원 기록했고요. 단기 차입금이 새롭게 잡혀서 26억 원. 기존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전환사채가 110억 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부채의 대부분이 이제 전환사채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부채 비율은 94%, 유동 비율은 170%로 매우 우수한 재무 안전성을 갖췄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은 200% 이하, 유동 비율은 150% 이상을 재무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죠. 전체적인 부채 구성은 전환사채 46%, 기타 유동부채 27%, 단기차입금 11% 순인데요. 기타 유동부채 세부 내역 한번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전환사채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120억 원 액면금액을 갖고 있고 지금 12,090원 전환가액으로 21년 10월 14일부터 99만 2,555주로 전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분기 보고서 이후에 최근까지 전환 청구가 된 공시는 없고요. 지금 전환 가능 기간은 지났지만 아직 전환 청구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전환사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정 공시를 보면서 리피싱 조항, 시가 하락에 따른 제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피싱 조항이 70% 이상 3개월 단위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렇게 무한대로 주가 하락에 따른 보정을 잡아두진 않은 겁니다. 최저 조정가액 13,244원, 이 당시 기준입니다. 당시 발행 기준이고요. 현재 기업은 21년 3월 3일 무상증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아마 최저 조정가액은 기준주가의 영향으로 하락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3,244원이 아니고 무상증자 이후 기준주가 하락분 만큼 변경되어 적용이 될 것이고요. 일단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가 하락하더라도 무한대로 떨어지더라도 반토막이 나더라도 늘어나는 주식수는 이렇게 제한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폭을 설정해 놨다라는 의미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간혹 이렇게 70% 이상 이런 조건이 없이 액면가까지 열어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된다면 희석 가능한 주식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이 막혀 있어야 희석되는 주식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이제 기타 유동부채 살펴보면 대부분 선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2억 원 차지했고요. 20년 대비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 개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프로젝트 용역 진행에 따른 계약금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어서 사실상 부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본 항목입니다. 이익잉여금 143억 원, 꾸준히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본잉여금 103억 원 잡혔고요. 일정 부분은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조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잉여금 114억 원 중에 103억 원으로 줄어든 모습이 보이시죠? 이것은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자본잉여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약 100억 원 정도가 자본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22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약 10억 원가량 늘어났죠. 지금 보시면 21년 2월 16일 무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인데요. 당시 50% 무상증자를 단행했고 신주가 212만 2,263주였죠. 곱하기 500원 하면 액면가가 500원이죠. 1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즉 10억 원이 자본금으로 이렇게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본금이 22억 원에서 10억 원 증가하여 32억 원이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가 251억 원이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무상증자 50%가 아니고 100% 혹은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여력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조금 한 부분이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좋을 게 사실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증가한다면, 늘어난다면 조금 말이 어폐가 이상한데 자본 총계가 줄어드는 것이죠. 사실상 결손금이 발생하고 누적되면 자본 총계가 줄어 자본금보다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거를 자본 잠식이라고 말하고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 되면 관리 전문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유예 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자, 무상 감자를 하죠.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인데요. 최근 몇 개 기업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감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기업은 연구개발에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죠. 매출액 대비 현재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3분기 누적 기준이니까 결산으로 볼 때 15%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석 주식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보통주는 657만 5,874주고요. 전환사채가 있었죠. 전환 가능 주식수 99만 2,555주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인적자원, 연구개발이 중요한 포인트였죠. 스톡 옵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식 매수 선택권 보시게 되면 지금 신주 발행 조건이 아니고요. 자기 주식 교부 방식입니다. 따라서 희석 주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따라서 종합해보면 기업의 이제 현재 보통주 플러스 전환 가능 주식수만 합산하여 756만 8,429주가 기업의 이제 희석 주식수입니다. 기업의 이제 사업 부분 살펴보시면 주요 제품은 총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AI 개발 플랫폼이죠. 와이즈 프로핏이 이제 주 제품이고요. AI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 없이도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와이즈 인텔리전스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시각화 툴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최근 신규 고객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사업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 공공 중심의 이제 교육,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캐시카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품질 관리, 와이즈 DQ가 있고요. 지금 와이즈 베타라고 하는 산업용 메타버스 솔루션이 좀 인기죠. 신규 사업으로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상당히 급격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 분야의 특성상 어느 정도 개인화된 맞춤 프로젝트가 불가피할 텐데 이게 와이즈 베타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난다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장 크게 받을 사업 부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실적이죠. 기업은 스몰캡 기업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년 결산 기준으로 248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 36억 원 영업이익, 33억 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년도 꾸준히 증가했고요. 최근 보고서죠. 3분기 보고서 손익계산서 살펴보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219억 원, YY 3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36억 원, YY 156%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25억 원 기록하며 YY 61%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 사업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4분기 전망도 좋기 때문에 21년 당기순이익 4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지금 단순 추정을 해봤습니다. 21년 당기순이익 3분기 누적 실적을 토대로 추정을 했고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당기순이익의 상승률 평균치죠. 1.4%를 적용하여 2020년도, 2022년도 당기순이익을 추정해보면, 단순 추정해보면 56억 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살펴본 기업의 희석 주식수죠. 756만 8,429주 곱하기 오늘의 주가, 지금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8,25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381억 원인데요. 최근에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지금 폼씨 나스닥이 이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폼씨 관련해서 폭락장이 이어졌죠. 이 부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 약 1,381억 원, 22년 당기순이익 추정 56억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업의 밸류에이션 PER은 24배가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치고 상당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TTM 보시게 되면 21년 3분기부터 20년 3분기까지 최근 4분기고요. 기업의 수익지표 보시면 매우 우수하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최고 기록을 달성했죠. 19%를 기록하며 20%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21년 3분기 손익계산서를 좀 들춰보시면 지난 연도 대비 금융비용이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주요 원인 살펴보시면 이자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 외에는 금융자산이죠. 당기손익, 평가손실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손실은 장부상 손익으로 실제 현금이 지출된 건 아니고요. 보유한 주식가치가 변했다는 뜻이죠. 부채 내역 보시면 지난 연도 대비 단기 차입금이 늘었습니다. 26억 원 잡혔죠. 하지만 이자 비용이 8억 원이나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보시는 이자 비용 8억 원은 실제 현금이 지출된 부분이 아니라 전환권 조정, 기업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에 의해 주가의 변동에 따라 회계상 인식해야 되는 장부금액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이 나간 건 아니죠. 전환사채의 금액이 변하는 것은 전환권 조정으로 주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실제 이자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1억 원 남짓이고요. 영업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21년 3분기 27억 원 기록하였고 YOY 23% 증가했습니다. 실적의 이제 질적인 측면도 매우 우수하죠. 21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5억 원인데 영업현금 흐름은 오히려 늘어서 27억 원이죠. 주요 원인 매출 채권의 감소가 있고요. 이자 비용 8억 원 다시 플러스로 가감된 걸 보실 수 있죠. 아까 설명드린 손익계산서상 지출된 이자 비용은 8억 1,400만 원 수준이지만 여기서 가감된 부분 8억 802,112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죠. 미비합니다. 매출채권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상에서 매출채권은 증가를 했죠. 26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늘었고요. 보시면 계약자산이 31억 원 잡혀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계약자산은 일반적으로 수주산업의 특성에서 나타나는데요. 진행률과 발주처 보고 공정률 간의 차이가 그런 적정성의 관건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중공업들, 선박회사들의 경우 계약자산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요 관련해서 계약자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현대중공업 관련된 내용 영상 보시면서 계약자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기업의 경우 계약자산은 미청구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세 아이텍의 경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건 보시는 것처럼 계약 부채가 62억 원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미 받은 돈이 더 많다라는 뜻이죠. 또한 계약 자산의 발주처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점잖은 업체들로 보이시죠. 미청구 실현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저는 낮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 채권이 아닌 계약 자산이라는 항목은 어느 정도 발주처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주처의 성격이라든지 특징, 특성도 감안해서 평가하시는 게 상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이 증가한 건 계약자산이 잡혀서 그런 거고, 현금 흐름표상 매출채권이 감소한 건 매출채권으로 현금을 회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 줄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매출채권의 절대량은 지난 분기 2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매출액 증가 수준과 비교해보면 162억 원에서 219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는데요. 특별히 매출채권 자체가 줄어든 모습은 아니죠. 매출액이 늘면 자연스럽게 매출채권도 늘어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매출채권이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현금 회수가 빨라졌다는 의미죠. 결과론적이지만 기업은 실적 당기순이익이 더 좋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매출채권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기업은 매출도 증가했고 매출채권도 증가했고요. 영업현금상 매출 회수도 잘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위세 아이텍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